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수금 또는 떼인 돈, 약정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여러 가지 대금들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채권을 이제 떼었을 경우에, 미수금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받아내는 행위 자체를 채권 추심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박한 법률 지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챙겨 놓는 거, 원인 서류를 챙겨 놓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원인 서류를 갖춰 놓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 서류가 없어서 나중에 채권 자체를 그냥 사멸시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채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빌려준 돈은 존재는 하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를 않아서 내 권리를 찾고자 했는데 법정에 가서 이제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다투고자 했는데 원인 서류가 미비해서 차용증도 없고 무슨 빌려준 서류 근거 자체가 없어서 소송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서류를 잘 갖춰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이런 소송행위라든가 지급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판결문을 활용을 해서 채무자의 적극 재산이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을 해서 채권 확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추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정 다툼에서 지급명령을 받거나 판결문을 받거나 또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런 모든 행위에 앞서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지금 변제 자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채권 추심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말고 다른 B라는 채권자 또는 C라는 채권자, 즉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 금융권에도 채무가 있고 또 대출 채무가 또 연체가 되어 있고 또는 국가기관에 세금도 관련돼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채무자가 도저히 그 채무를 감당을 못하는 상태의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판결문이 나와 있고 강제집행을 진행을 한다 그래도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다 무의미한 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그나마 변제 자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된다. 즉 그 타이밍이, 채권 추심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뭐 소송도 진행도 해야 되고, 소송에 앞서서 채무자의 재산이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가압류도 해야 되고, 뭐 그 채무자의 재산이 뭐 만약에 부동산이었다 그러면은 부동산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뭐 법률행위도 할 수도 있고, 판결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통해서 채권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뭐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자의 그 채권을 만족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 행위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모든 법률 행위, 채권자가 하는 뭐 소송 행위라든가 뭐 강제 집행 절차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무의미한 행위 자체로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느 정도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항상 저희가 실무에서도 보면은 빚을 자기가 안 갚는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신뢰를 두시면 안 돼요. 돈을 자기가 여유가 있어도 채무자는 그 변제하는 순서를 정해놓고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먼저 끈다는 말씀이에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먼저 갚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법조치도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을 때 법조치도 먼저 하는 사람이, 강제집행도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에 두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게 그런 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채무자의 그 빚을 갚겠다라는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실무에서 보면은 채무자는 무조건 다 빚을 변제한다고 그러지 갚지 않는다고는 안 해요.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다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진짜로 마음대로 하라고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채무자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간은 항상 채권자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채무자의 편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그 빚을 갚겠다라는 말을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 시간을 너무 주지를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모든 채권 자체가 항상 영원불면하게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채권별로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내 채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을 추심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박한 법률 지식도 중요하고, 뭐 소멸시효 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재판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원인 서류를 갖춰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는 그 시점, 채권 추심을 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추심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